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전국 지지율이 같아졌습니다. LA타임스와 USA의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클린턴 후보를 6%포인트나 앞서갑니다. 스윙 스테이트 지지율은 자고 나면 트럼프 후보가 앞서는 주가 늘어납니다. 클린턴 후보가 10포인트 이상 앞섰던 콜로라도주에서의 트럼프 후보 지지율도 올라갑니다. 반면 신문 역사 100년 넘게 공화당 후보를 지지해온 뉴햄프셔의 영향력 있는 신문이 자유당 후보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클린턴 재단의 기부금이 빅 이슈지만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내일 70세 생일 파티 겸 기금 모금을 합니다. 한 사람당 25만 달러씩 내는 생일 잔치입니다. 강아지 걷기를 해주듯 사람과 함께 걸어주는 직업이 LA에서 시작돼 세계로 확장됩니다. 식품업계의 영양과 건강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 조정 사례를 NPR 방송이 전했습니다. 약국에서는 벌써 마케팅용 독감 예방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이 권하는 독감 예방 접종을 받기 위한 적절한 시기 전해드립니다. 뉴욕에 있는 구겐하임 박물관에 금도금 화장실 변기가 등장했습니다. 전시용뿐이 아니라 관람객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경제 정책에 관해서 연설을 하고 있는데 첫 부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포드 자동차사가 작은 자동차는 멕시코에서 생산을 한다 하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포드 자동차가 굉장히 비애국적이라는 이런 정도의 비난을 했는데 또 그 부분도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워낙에 많이 만들고 있는 지난번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연설할 때 다 가지고 나왔었죠. 타이라든가 티셔츠라든가 그밖에 여러 가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브랜드를 파는 것이죠. 그래서 파는 상품들은 거의 뉴욕에서 미국에서 만들지 않고 터키라든가 다른 나라요. 멕시코라든가 그런 나라 등등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 포드 자동차사가 소형 자동차를 멕시코에서 이제 완전히 공장을 그곳에서 만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렇게 당당하게 비난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조금은 놀랍기까지 합니다. 일단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져서 요즘 한 일주일 사이에 자고 나면 높아져서 오늘 이 정도면은 전국적인 지지율은 두 사람이 같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뉴욕타임스와 CBS 방송이 공동으로 아침 7시 동부 시간에요. 발표를 한 것을 보면은 이제 선거는 53일 남았고 첫 번째 토론은 9월 26일이니까 2주일 남았습니다. 만약에 자유당과 녹색당 후보까지 다 함께 선거에 참여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 힐러리 클린턴은 42% 대 42%로 전국적인 지지율이 똑같았습니다. 제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앞서 말씀드린 것은 지금 민주당이 집권당이기 때문에 그냥 통상적으로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먼저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 여론조사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제가 헤드라인에서도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USA 투데이가 아니라 USC 대학과 LA타임스가 쭉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요즘은 날마다 새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5%라고 하다가 오늘은 이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비해서 전국적인 지지율이 6% 올라가서 47.2% 대 41.3%, 9월 15일 오늘 현재로 지금 LA타임스 웹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이 트럼프 이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CBS와 뉴욕타임스의 공동 여론조사에서 만약에 이 자유당의 게리 존슨과 녹색당의 질 스타인 후보를 빼고
빼고 한다면은 이제 두 사람만 한다면 아직까지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46%, 도널드 트럼프 44%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2%포인트 앞서가지만 이것은 이제 어차피 오차범위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1753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9월 9일부터 13일까지 조사를 했고 이 가운데 이제 1433명이 등록된 유권자였고 뉴욕타임스와 CBS는 영어로만 한 것이 아니라 영어와 스페니쉬로 같이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보면은요. 남자에게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받는 것보다 2배 지지를 더 많이 받았고 반면에 이제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여자에게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아프리칸 아메리칸에게 도널드 트럼프 후보보다는 훨씬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공화당 가운데서도 트럼프 후보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고 민주당 가운데서도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 무당파가 굉장히 그 중요한 것이고 이번에는 지금 뭐 게리 존슨이라든가 줄 스타인 같은 사람들도 큰 어떤 그 캐스트 보팅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당파는 오히려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많이 지지를 합니다. 해서 42%, 힐러리 클린턴 후보 39%. 또 하나 봐야지 되는 것이 공화당 가운데서는 당연히 그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많이 지지하겠죠. 85%, 민주당 가운데서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사람이 87%. 이 부분은 오히려 그 민주당의 결속이 조금 더 그 강해 보이고요. 물론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아주 그 열렬한 그의 그 팬들은 정말로 투표장에 꼭 나갈 것이고 이러한 그 어떤 결심이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는 대부분의 사람보다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민주당원과 공화당원을 보면은 민주당원은 87%, 공화당원은 85%가 이제 각각 자신의 그 당의 후보를 지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아침에 그 덴버 포스트를 보니까는요. 이게 이제 그 콜로라도주도 그 상당히 이제 그 중요한 주이고 현재까지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0%보다도 더 높이 지지율 격차를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의 사이에서 그렇게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가장 그래도 아직까지 많은 지지율이 나오는 리얼 클리어 팔러틱의 여론조사 결과 콜로라도주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9% 앞서고 있는데 이 9%가 9.6%군요. 가장 그 도널드 트럼프와 격차가 많이 나는 주입니다. 그런데 이제 덴버 포스트가 유권자들을 계속 방문하면서 그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기사를 보면은 콜로라도주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이제 콜로라도주는 다른 어떤 스윙 스테이트보다도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50% 지지를 받는 후보가 굉장히 좀 드물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곧 이제 그 무당파, 무소속이 굉장히 그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콜로라도주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를 그 덴버 포스트가 보도한 것을 쭉 보니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 지금 이제 도널드 트럼프나 힐러리 클린턴의 결점 같은 것은 대부분 전에는 아예 설마 그렇게 했어 하던 것들이 많이 그 인식이 돼 있는 상태고 어차피 뭐 흠집과 그 뭐 결점이 너무너무 많은 후보들 사이에서 뭐 차라리 신선한 시각이라도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는 거죠.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가 신선한 시각이 있어서 그런 것도 그렇지만 힐러리 클린턴에게는 거의 반세기를 정치 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신선할 수가 도저히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감추어야지 되는 게 많은 것이 사실이죠. 열어놓으면 열어놓을수록 활동이 많았으니까 결점이 많이 드러나니까요. 그래서 이제 콜로라도주에서도 이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하나는 오늘 아침에 그 NPR 방송이 사람들을 쭉 취재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도 하더군요. 역시 그 콜로라도주 사람이었어요. 오하이오주였던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도널드 트럼프가 참 그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일상의 대화로 표현하자면 너무 취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뭐 취하기는 뭐가 취하냐고 답변을 하더군요. 그 사람이 캔사스 같은 곳에서 온 사람도 아니고 백인이 많고 좀 점잖고 시골이 있고 하는 지역이
아니라 뉴욕 아니냐. 그 터프한, 말도 빠르게 하고 터프하게 하는 뉴욕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하나의 스타일로 봐야지 된다. 그 정도로 이제 도널드 트럼프를 감싸려고 하는 여론도 있는 것이고요. 힐러리 클린턴 후보 진영에서 아무리 이 부당한 잣대로 서로 그 젠다, 도널드 트럼프에게 오히려 그 굉장히 유리하다. 많은 도널드 트럼프 측에서는 언론이 다 힐러리 클린턴 편이라고 하는데도 힐러리 클린턴 후보 진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공화당이 수십 년 동안 나를 음해해왔다. 부당 공격에서 피해보기 위해서는 뭔가를 좀 이렇게 많이 오픈할 수는 없는 뭐 이런 상황 같은 것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요. 더 지키려는 것들 때문에 문제가 아닌 것도 문제가 되고 또 조그마한 문제인 것도 더 크게 되고 한다는 것이고요. 지금 스윙 스테이트 가운데서는 뭐 한 열 몇 군데를 보자면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이오와주만 그 트럼프가 조금 이겼다가 오하이오주와 플로리다주까지 뭐 접수했다라고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작은 격차로 트럼프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데 이 작은 격차를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뭐 3%, 5% 이상 앞서가고 있던 것을 지금 가져왔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로서는 빠른 그 따라감이죠. 그래서 플로리다, 오하이오, 이제 그 선거인단 많은 주죠. 아이오와주, 미주리주, 또 조지아주, 애리조나주에서 지금 그 도널드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비해서 앞서가고 있고 아주 작은 표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뉴햄프셔,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미시건인데 지금 네바다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의 힐러리 클린턴의 지지율도 내려가고 있거든요. 뭐 0.8%, 0.6%밖에 트럼프보다 앞서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의 며칠의 추세로 보면은 이 두 개 주도 곧 도널드 트럼프에게 갈 수 있는 격전지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두 후보가 다 완전한 그 건강 진단서를 공개한 것은 아니지만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뭐 안 한다 하다가 이제 오늘 그 CNN 방송 그 닥터 오즈 프로그램에 어제 녹화한 것 보니까 한 페이지짜리죠. 의사의 그런 그 진단서는 아니고 주치의의 소견서 정도라고 할까요? 이 요약한 것 건강에 대해서 아주 좋다 하는 것이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보다는 조금 그 자세하게요. 이제까지 병력이라든가 뭐 약 먹고 있는 것 이런 뭐 진단서까지 포함을 해서 그런 것을 다 그 공개를 했는데 다 서로의 주치의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하지 뭐 건강하지 않다고 하겠어요. 또 실제로 건강하면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3자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닌 정말로 그 영향력 있는 자신의 그 자리에 대한 또 그 자존심에 대한 명예를 갖고 있는 의사들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고 개인적으로 막 오랜 동안 여러 가지로 얽혀있는 그런 주치의들이 발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곧이곧대로 다 그 받아들이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저는 이 그 토요일에 금요일 오후부터 어떤 얘기가 나올지 상당히 궁금한데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오늘의 미국을 들으시는 분 가운데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아직도 이제 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 대한 좋은 감정이 많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잘해서도 그렇고 그 전직 공화당 대통령이 깔아놓은 그런 그 자리 받침으로도 그렇고 뭐 물러날 때도 경제가 좋았던 그런 그리고 인간적으로 굉장히 좀 그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그 빌 클린턴 대통령이지만 모든 것은 다 세월이 지나가고 하면은 조금 그 빛이 바래지잖아요. 며칠 전에 이제 그 캘리포니아주에서였었죠. 이 빌 클린턴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이 폐렴 치료 받고 집에서 쉬고 있을 때 대신해서 캠페인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 처음에 캠페인을 빌 클린턴이 한다 할 때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2 for 1이라고 얘기를 하더니 내가 당선되면 백악관에 클린턴도 함께 빌 클린턴 남편도 빌도 함께 나를 도와줄 수 있다. 그에게 중요한 직책을 맡기겠다 했는데 정말 2 for 1 역할을 이번에는 하는가 싶다는 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이 그 유권자 지지자 앞에서 연설하면서 어떤 여성이 뭘 물어보니까 아 내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요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서
세월이라고 할까요? 그게 자연스러움인 것이죠. 누구도 거슬릴 수 없는 천하의 빌 클린턴도 거슬릴 수 없는 그런 그 세월의 흐름도 느꼈고, 그런데 이제 빌 클린턴이라는 정치인 모두가 그렇지만 참 그 포커스를 받을 때 잘해요. 이제 와이프가 없이 와이프 일을 대신하는 이런 데서 얘기할 때 보면은 막 정말 그 막 열기와 열정과 이런 게 막 나오는 겁니다. 지금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힐러리 클린턴 캠페인 할 때 가서 연설할 때 보면은 정말로 그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이렇게 그 빌 클린턴 대통령이 본인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을 원하는데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에 나가겠다고 결심을 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주 오랜 동안 웬만하면은 좀 포커스를 받지 않으려고 굉장히 그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기회가 되면은 본인이 이제 빛이 발하는 것을 굉장히 즐긴다는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일이에요. 빌 클린턴 대통령이 정확한 제가 생일 날짜는 기억을 못 합니다만 이제 70회 생일 파티를 하는데 아주 근사한 데서 하고, 그리고 생일 파티 겸 클린턴 재단 기금 모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클린턴 재단이 돈을 너무 많이 모았다, 아무에게나 다 돈을 받았다 하는 그런 그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을 때 생일 파티 겸 기금 모금을 하는데, 그 기금 모금할 때요, 그 파티에 참석하려면 $25만 내야지 돼요, 한 사람당. 클린턴 재단에. 가장 싼 자리, 한 좌석에 뒤에 있는 자리겠죠? $5만 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60세 생일 때도 빌 클린턴 대통령이 $1,200만 이제 모았는데, 생일 파티 겸 기금 모금해서요, 클린턴 재단에. 이번에도 그 8월 달에 얘기를 했죠. 이제 외국의 기부를 받지 않겠다. 내가 이사 자리에서도 내려오겠다. 그러나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아직 선거 치른 것도 아니고, 내 와이프가 대통령 된 것도 아니니까 그 전에 이렇게 좋은 기회에 크게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이것을 왜 안 하랴? 이게 이제 당연히 클린턴의 생각일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재단을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가장 그 중요한, 정말 10년에 한 번 오는 이런 기회를 재단에 기부금을 많이 모으는 것으로 활용을 한다는 게 이제 당연히 그것도 이제 그 프로페셔널한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25만 받는 기금 모금을 하고 하면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가만히 있을까요? 예비선거 초기에 첼시 클린턴이 남편과 함께 부자인 건 압니다. 엄마가 그때는 어떤 얘기를 하고 선거 유세를 했을 때였냐면은 정말로 너무나 많이 열심히 일주일 내내 40시간 이상 일을 하고 성과도 좋은데 수수한 그런 아파트먼트 페이먼트도 못 내고 자동차, 아이 우유값 걱정도 하는 그런 집안들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것을 하이라이트로 잡고 있었을 그때 첼시 클린턴이 어디 여행 가서 하룻밤에 몇만 달러짜리 반값만 그런 데서 이제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여론을 의식을 안 하는 거죠. 우리 돈으로 우리가 쓰는데 그렇게 해서 언론이 많이 비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글쎄 엄마가 저렇게 선거 캠페인을 하는데 이것은 너무 여론을 무시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빌 클린턴 대통령의 내일 한 사람당 $25만 이 선거기금 모금도 어떤 그 결과를 가져올지는 좀 두고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힐러리 클린턴 쪽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본인, 남편, 딸 등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후보라고 해서 평이한 것은 아니에요. 뉴햄프셔에서 발행되는 가장 오래된 신문이 오늘 사설을 실었는데, 그 사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신문이 신문 이름을 잊었어요. 뉴햄프셔 뭔데요? 자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신문인데 100년 역사 넘게 한 번도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도널드 트럼프를 사람들이 비난할 때 쓰는 그런 말이요.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요. 셀피쉬하고 셀프 센터드 됐고, 그리고 완전히 거짓말장애에
데에다 어릿광대에다 이런 도널드 트럼프를 우리가 어떻게 지지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 덜 사악한 사람을 힐러리 클린턴과 트럼프 사이에서 뽑으려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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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don't. 우린 그렇게는 안 합니다. 하면서 이제 지지한 사람이 게리 존슨과 빌 웰드, 자유당의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 이 말씀 못 드렸는데 미국에서 로스페로 이후에 처음으로 이번 선거에서 이제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아닌 제3당 대통령 부통령 후보가의 이름이 50개 주 투표용지에 다 실리게 됐습니다. 이번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불가능하지 않을까 했는데 주정부에서 빨리빨리 그 일처리를 해서 이 두 사람이 50개 주에 이름이 전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뉴햄프셔에서 발행되는 사람도 이 두 사람을 지지했고 저는 이해가 되는 게 이 두 사람 모두 전에는 그 공화당이었었잖아요. 주지사를 했었고 공화당이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지지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이번 선거가 어떻게 될지는 9월 16일 토론 그 이후부터 조금 더 지금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안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입니다. 오늘의 미국에서도 오늘의 미국이 직접 취재진이 취재라는 것이 아니니까 이제 미국의 그 주요 언론들의 요즘에는 인터넷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도를 제가 이제 한 이슈를 이렇게 쭉 모아서 공통점과 이 점은 좀 볼만하네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추려서 정리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또 본의 아니게 정정을 해야지 될 때도 있고 또 그들은 제대로 보도를 했는데 제가 잘못 보도를 해드린 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언론들이 이제 쭉 여러 가지를 분석해 보면은 멜라니아 트럼프의 영주권 문제에 대해서 언론들이 불법으로 취업했었다 하고 잘못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비자 문제도 있는데 비자도 기간이 H-1B 비자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3년, 6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서 정정해드릴 부분은 좀 정정해드리고 이 내용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재밌게 읽었어요. 영국 신문 가디언인데 로스앤젤레스에서 배우 지망생이고 배우를 하기도 하고 하는 사람이 강아지 걷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강아지 워커, 피플 워커로 일을 하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서요. 다른 곳에 말하자면 이제 다른 사람을 하이어해서 지사 같은 것을 만드는 겁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뉴욕의 경제 클럽에서 경제에 관한 연설을 했는데 적어도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국가 경제를 한 3.5% 성장은 하겠다. 미국에서 이제 가장 최근에 성장률이 높았던 때가 2004년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이전입니다. 3.8%였고 부시 대통령 시절에 오바마 케어는 무효로 할 것이고 연방 대법원의 판사들이 헌법을 따르도록 하게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요. 또 뭘 했나요? 불법 이민 막고 멕시코에 장벽 세우고 멕시코에 장벽 세우는 비용은 멕시코가 내도록 할 것이다. 또 오늘도 강조를 했습니다. 늘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의 경제 당연히 똑같은 말을 해야 되고요. 경제 정책의 핵심은 차일드 케어다. 차일드 케어를 할 때 이제 세금에서 완전히 디덕트 해주는 그 부분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항상 예산이 문제인데 예산이 어디 다른 곳에 배분된 것을 삭감해서 하겠다 했는데 다른 데라는 게 연방 실업수당이기 때문에 이거 별로 실현 가능성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불법 이민 문제는 워낙에 도널드 트럼프를 인기 있게 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와이프 슬로베니아 출신의 멜라니아 트럼프와 어떻게 연관되느냐 이 문제가 어제 거의 클리어 된 것이 아닌가 하고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께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멜라니아 트럼프라는 이 과거의 그 모델이 잡지에 맥스라는 그 프렌치 잡지에 모델을 했었을 때 워싱턴 뉴욕 포스트에서 보도한 것이었잖아요. 그 사진이 레즈비언 빔도 있었고 하는 완전 누드였고요. 당연히 누드 사진이 많이 그 멜라니아 트럼프에 관한 지금 공개된 사진은 누드 사진이 많습니다. 중요한 사진이. 그래서 이제 그것을 찍었을 때가 1995년인 것 같다 하고 보도한 언론이 거의 모든 주요 언론이었어요. 워싱턴 포스트도 그랬고 또 폴리티코 뭐 같은 계열이지만 슬레이트 그러고 보니까 다 같은 계열이네요. 그리고 이제 뉴욕 포스트만 그 루퍼트 머독 계열이고요. 그런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를 하면서 이 본인이 얘기하기를 1996년도에 뉴욕에 처음에 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언론이 보도하기는 이 프렌치 매거진 맥스의 사진 작가가 1995년도에 뉴욕에서 그 누드 사진을 찍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멜라니아 트럼프는 이제 처음에는 그 방문 비자로 왔다가 1996년도에 왔다가 그 뒤에 96년도 여름쯤에 이제 B1, B2 그 방문 비자로 왔다가 10월 달에 H1B 비자로 일할 수 있잖아요. 바꿨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H1B 비자가 본인이 이제 그 자기가 이제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리면 되나요? 셀프 스폰서를 해서 좀 어려운 과정이긴 합니다만은 셀프 스폰서로 영주권자가 됐고 4년 뒤에 결혼을 했고 트럼프와 2006년도에 시민권이 자가 됐는데 이게 그 1996년도에 왔으니까 95년도에 찍은 그 사진이 그럼 불법으로 그 사진 찍은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당시에 많은 그 모델 업계에서는 그런 것들이 흔했지만 이게 이제 영부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50%이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96년도에 왜냐면은 이 멜라니아 트럼프가 나온 것이 이 잡지가 96년도 것이다. 이제 언론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해보니까 멜라니아 트럼프가 그 사진을 찍은 것이나 뭐 이런 그 여러 가지가 95년도에 찍지 않았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언론에서는 이게 이제 96년도 1월 달에 맥스 매거진에 나왔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96년도가 아니라 97년도에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제 그 멜라니아 트럼프가 이제 그 변호인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발표한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 불법 취업을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뭐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뭐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날짜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은 그렇다. 그리고 그러면 왜 멜라니아 트럼프가 뭐 이 H1B 비자를 받고도 슬로베니아로 비자 갱신하러 1년에 한 번씩 갔다고 했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H1B 비자는 3년인데 그리고 이제 6년까지는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비자를 모든 국가에게 똑같이 적용하진 않잖아요. 그 당시에 슬로베니아 사람들에게는 1년씩만 H1B 비자도 줬기 때문에 이것을 갱신을 했었다 하는 게 이게 이제 뭐 말상으로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아마 언론이 틀린 것 같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것 같고 좀 간단하다기보다 인간적인 내용 좀 전해드릴게요. 제가 마음이 불편해지려고 해요. 하도 그 선거 얘기를 전해드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선거라는 것이 우리가 그런 선거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포커스를 두는 것인데 너무나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의 미국에서도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하게 됩니다. 가디안의 보도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척 메카티라는 이제 그 로스앤젤레스의 그 배우예요. 최근에 이제 TV 쇼에 한 그 바이커로 고용이 되기도 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일거리가 없으니까 뭐 정상적으로 어디 출근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돈을 좀 더 벌어야지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서 내가 누구와 같이 1마일을 걸어주면 7달러를 받고 그리고 이제 2마일을 그냥 천천히 걸으면 $14를 받고 좀
좀 빠르게 4마일을 걸어주면은 $28를 받아야지. 이렇게 시작을 하고 본인이 이제 그 작은 돈을 들여서 모빌 앱으로 선전을 하고 했는데 의외로 이게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오죽하면 가디안 기자가 이 사람과 같이 취재를 하면서 같이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자신을 The People Walker라고, 걷는 사람에서 The People Walker라고 부르고 있는데 함께 걷기도 해주고 얘기도 하고, 그런데 얘기하는 것보다는 들어주는 것을 더 많이 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밤에 걷기는 걷고 싶은데 혼자 걷기 무서운 사람, 다른 사람이 내가 혼자 걷는 것을 저 사람은 친구도 없어, 날마다 혼자 걷고 하고 그렇게 보이기 싫어하는 사람, 아니면은 또 그 음악 듣거나 팟캐스트 듣는 것도 이제 질려버린 사람, 조용히 말 안 하고 걷는 것도 싫은 사람, 이런 분은 제가 함께 걸어드릴게요 하는 거거든요. 그 앱으로.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겁니다. 외로운 사람, 호기심 있는 사람, 뭐 등등 해가지고 결국은 로스앤젤레스 자신의 그 로스펠리츠 그 주변에 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치료상으로도 정신적인 안정을 얻기 위해서라도 친구와 같이, 이 사람 수염도 많이 길렀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홈리스 피플로, 로스앤젤레스에 홈리스 피플이 많으니까 하이어해주지 않을까 해서,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배우와 함께 걷는 거죠. 해서 이제 지금은 뭐 뉴욕에서도 뭐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런던에서도 그렇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어떤 여성이 이 아이디어를, 영국이군요, 아이디어를 해서 하겠다고 하기도 하고, 뉴욕에서는 8살 된 아들을 날마다 버스 정류장, 학교 버스 타는 데까지 데려다 줄 그런 사람을 이 사람한테 에스크를 하기도 하고요. 해서 지금 혼자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 사람을 하이어를 해서, 심지어는 이 사람은 원래 아틀란타에서 온 사람이래요. 심지어는 뭐 여러, 본인이 그 트레이너가 아닌데도 이제 같이 이렇게 걸어주면서 마치 그 정신적인 그 친구, 처음에는 뭐 그 지난 얘기는 하지 않겠죠. 당연히 스몰톡 같은 것을 해서 뭐 친해지다 보면은 단골 손님이 생긴대요. 자꾸만 만나다 보면 여러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다 하는 것들은 당연히 그 변호사가 뭐 비밀을 지켜주듯이 손님의 비밀을 지켜주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외롭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겠죠. 이 일본에서 로봇 그 친구, 강아지 친구, 뭐 이런 그 많은 것들이 옛날에 예상할 수 없었던 것들이 등장하는 것처럼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그 설탕이 심장질환은 다 제 지방 때문이야, 이렇게 설탕업계에서 결론을 내려주도록 유도를 해서 많은 대학교에 돈을 주고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그 NPR 방송은 뭐 설탕업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그 영양학자들이 얘기하기를요, 한 170까지 연구를 봤더니 뉴욕 대학교의 그 마리온 네틀이라는 영양학자입니다. 90%가 그 연구의 90%가 스폰서, 뭐 이 식품업계가 스폰서를, 돈을 그 지원을 한 연구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 유리하게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해서 예를 들어서 그 그레이프 잼이요, 그 하는 주스가 더 유명하겠네요. 그 웰시 푸드 같은 경우도 이게 그 콩콜드 그레이프 주스가 뭐 뇌 기능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퀘이커 오츠 같은 경우도 아침에 그 뜨뜻한 그 오트밀을 먹으면은 이게 배부른 게 오래 간다. 또 뉴욕 타임스도 그 몇 년 전에 지난해에 보도를 했었던 뭐 코카콜라가 얼마나요? 100만, 1000만이 1억 3,280만 달러나 들였군요. 어제 잠시 말씀드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해서 몸무게가 설탕, 코카콜라에 들어있는 설탕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몸무게 늘리지 않게 하려면 운동이 더 중요하다. 그렇습니까? 운동보다 먹는 게 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과자 제조업 업체들, 예를 들어서 뭐 허쉬 키스 그 초콜릿이라든가 스니커스 바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다 그 돈을 지원을 해서 오히려 캔디 같은 것을 먹는 아이들이 자신 몸무게에 더 그
조심을 하더라. 뭐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는 것 얘기하면서 다 무시하랍니다. 무시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전문가의 말을 통해서요.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죠. 어떤 음식이 건강한 식품인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영양가 좋은 것은 채소는 많이 먹고 정크푸드는 전혀 먹지 말라고는 하지 않아요. 너무 많이 먹지 말고 뭐 가끔 마시고 싶으면 뭐 마실 수도 있고요. 뭐 달콤한 것 같은 것도 그리고 이제 칼로리 밸런스를 유지하고 그러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좋다 하는 것은 다 딱히 증거를 누구에게나 다 해당된다고 내놓기 힘든 연구 결과입니다. 그것을 팔기 위한 업체가 돈을 지원하는 이런 얘기를 오늘 그 NPR 방송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생활 뉴스를 전해드리겠는데 8월 달부터 이미 뭐 월그린이라든가 CBS라든가 이런 곳에서 주사, 독감 예방 주사 놔주고 있잖아요. 기버샷해서 왜 이렇게 일찍 하냐면은 그렇게 오라고 해서 다른 물건 팔기 위한 마케팅이라면서 이 NPR 방송이 보도를 하면서 너무 일찍 맞으면 그것도 면역력도 효과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효 기간. 보통 시즌 하면은 가을에서 플루 시즌 시작해서 1월달, 2월달 피크, 봄까지도 가잖아요. 그런데 뭐 어떤 경우는 지난해 맞아놓은 것이 그게 이제 똑같다면은요, 그 바이러스가 똑같은 거라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8월 달에 너무 미리 맞아두면은 그게 그 영향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켓에서는 정말 그 마케팅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야지 된다 하면서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요, 9월 달이나 8월 달에 이 독감 예방주사 접종하지 마시고 이제 보통 가장 그 좋은 때가 할로윈 때부터 추수감사절 사이, 그 사이이고, 의사가 이제 또, 여러분들께, 특히 이제 이게 적절한 시기입니다 하고 얘기해 주실 수는 있으니까는요. 그리고, 물론 8월달, 9월달에 맞는 것도 안 맞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너무 일찍, 맞지는 않으시는 게 좋다는 얘기도 함께 했습니다. 잠시 뒤에, 얼마 전에 제가 놀튼 사이먼 뮤지엄에 가서 보고 미국에서 유명하다는 사람이 대단하다는 작품 캠벨 숲 캔이 그렇게 대단한가? 그냥 그려놓은 건데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또 비싸잖아요. 그런데 구겐하임 뮤지엄에서는 금도금 지금 화장실 변기 포셀린 대신에 만들었거든요.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진으로라도 굉장히 도발적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정말 폭발적인 그런 반응을 받았는데, 요한 바오로 2세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맨 위에 있는 그런 깃대 같은 것을 들고 넘어져서 교황복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요한 바오로 2세의 몸에 큰 돌이 있는 이제 그런 작품을 했었던 조각가입니다. 이태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우리치오 카텔란, 이 사람이 이번에는 정말 구겐하임이에요. 제가 왜 뉴욕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뉴욕에 있는, 뉴욕시티에 있는 구겐하임이에요. 뉴욕시티에 있는 구겐하임에 18캐러트의 골드 화장실 변기를 만들었습니다. 행위예술가이니까요. 그래서 타이틀을 아메리카라고 했는데, 이거를 전시실에 둔 것도 아니고 공공 화장실에 둔 것이거든요. 이제 뉴욕의 구겐하임 미술관이 이제 아주 미술관이니까 진보적이니까 이렇다 남자 여자 구분 없는 그런 화장실에 혼자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이렇게 금도금을 해놓고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도 이제 너무 비싼 물건들을 많이 내는 그런 현대 미국 사회에 대한 어떠한 풍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경제적 불평등을 말한다고 하는데 아이디어네요. 아이디어와 마케팅이네요. 강혜신이었습니다. 그 대학과 LA 타임스가 쭉 공동으로 그 여론조사를 해서 요즘은 날마다 새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뭐 5%라고 하다가 오늘은 이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비해서 전국적인 지지율이 6% 올라가서 47.2% 대 41.3%, 9월 15일 오늘 현재로 지금 LA타임즈 웹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이 트럼프 이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CBS와 뉴욕타임즈의 공동 여론조사에서 만약에 이 자유당의 게리 존슨과 녹색당의 질 스타인 후보를 빼고 한다면은 이제 두 사람만 한다면 아직까지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46%, 도널드 트럼프 44%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2%포인트 앞서가지만 이것은 이제 어차피 오차범위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1753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9월 9일부터 13일까지 조사를 했고 이 가운데 이제 1433명이 등록된 유권자였고 뉴욕타임스와 CBS는 영어로만 한 것이 아니라 영어와 스페니쉬로 같이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보면은요. 남자에게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받는 것보다 2배 지지를 더 많이 받았고 반면에 이제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여자에게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아프리칸 아메리칸에게 도널드 트럼프 후보보다는 훨씬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공화당 가운데서도 트럼프 후보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고 민주당 가운데서도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 무당파가 굉장히 그 중요한 것이고 이번에는 지금 뭐 게리 존슨이라든가 줄 스타인 같은 사람들도 큰 어떤 그 캐스트 보팅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당파는 오히려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많이 지지를 합니다. 해서 42% 힐러리 클린턴 후보.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전국 지지율이 같아졌습니다. LA타임스와 USA의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클린턴 후보를 6%포인트나 앞서갑니다. 스윙 스테이트 지지율은 자고 나면 트럼프 후보가 앞서는 주가 늘어납니다. 클린턴 후보가 10포인트 이상 앞섰던 콜로라도주에서의 트럼프 후보 지지율도 올라갑니다. 반면 신문 역사 100년 넘게 공화당 후보를 지지해온 뉴햄프셔의 영향력 있는 신문이 자유당 후보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클린턴 재단의 기부금이 빅 이슈지만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내일 70세 생일 파티 겸 기금 모금을 합니다. 한 사람당 25만 달러씩 내는 생일 잔치입니다. 강아지 걷기를 해주듯 사람과 함께 걸어주는 직업이 LA에서 시작돼 세계로 확장됩니다. 식품업계의 영양과 건강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 조정 사례를 NPR 방송이 전했습니다. 약국에서는 벌써 마케팅용 독감 예방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이 권하는 독감 예방 접종을 받기 위한 적절한 시기 전해드립니다. 뉴욕에 있는 구겐하임 박물관에 금도금 화장실 변기가 등장했습니다. 전시용뿐이 아니라 관람객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경제 정책에 관해서 연설을 하고 있는데 첫 부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포드 자동차사가 작은 자동차는 멕시코에서 생산을 한다 하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포드 자동차가 굉장히 비애국적이라는 이런 정도의 비난을 했는데 또 그 부분도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워낙에 많이 만들고 있는 지난번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연설할 때 다 가지고 나왔었죠. 타이라든가 티셔츠라든가 그 밖에 여러 가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브랜드를 파는 것이죠. 그래서 파는 상품들은 거의 뉴욕에서 미국에서 만들지 않고 터키라든가 다른 나라요. 멕시코라든가 그런 나라 등등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 포드 자동차사가 소형 자동차를 멕시코에서 이제 완전히 공장을 그곳에서 만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렇게 당당하게 비난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조금은 놀랍기까지 합니다. 일단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져서 요즘 한 일주일 사이에 자고 나면 높아져서 오늘 이 정도면은 전국적인 지지율은 두 사람이 같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뉴욕타임스와 CBS 방송이 공동으로 아침 7시 동부 시간에요. 발표를 한 것을 보면은 이제 선거는 53일 남았고 첫 번째 토론은 9월 26일이니까 2주일 남았습니다. 만약에 자유당과 녹색당 후보까지 다 함께 선거에 참여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 힐러리 클린턴은 42% 대 42%로 전국적인 지지율이 똑같았습니다. 제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앞서 말씀드린 것은 지금 민주당이 집권당이기 때문에 그냥 통상적으로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먼저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 여론조사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제가 헤드라인에서도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USA 투데이가 아니라 US 39%. 또 하나 봐야지 되는 것이 공화당 가운데서는 당연히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많이 지지하겠죠. 85%. 민주당 가운데서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사람이 87%. 이 부분은 오히려 민주당의 결속이 조금 더 강해 보이고요. 물론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아주 열렬한 그의 팬들은 정말로 투표장에 꼭 나갈 것이고 이러한 어떤 결심이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는 대부분의 사람보다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민주당원과 공화당원을 보면은 민주당원은 87%, 공화당원은 85%가 이제 각각 자신의 당의 후보를 지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아침에 덴버 포스트를 보니까는요. 이게 이제 콜로라도주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주이고 현재까지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0%보다도 더 높이 지지율 격차를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의 사이에서 그렇게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가장 그래도 아직까지 많은 지지율이 나오는 리얼 클리어 팔러틱의 여론조사 결과 콜로라도주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9% 앞서고 있는데 이 9%가 9.6%군요. 가장 도널드 트럼프와 격차가 많이 나는 주입니다. 그런데 이제 덴버 포스트가 유권자들을 계속 방문하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기사를 보면은 콜로라도주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이제 콜로라도주는 다른 어떤 스윙 스테이트보다도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50% 지지를 받는 후보가 굉장히 좀 드물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곧 이제 무당파, 무소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콜로라도주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를 덴버 포스트가 보도한 것을 쭉 보니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 지금 이제 도널드 트럼프나 힐러리 클린턴의 결점 같은 것은 대부분 전에는 설마 그렇게 했어 하던 것들이 많이 인식이 돼 있는 상태고 어차피 흠집과 결점이 너무너무 많은 후보들 사이에서 차라리
신선한 시각이라도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는 거죠.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가 신선한 시각이 있어서 그런 것도 그렇지만 힐러리 클린턴에게는 거의 반세기를 정치 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신선할 수가 도저히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감추어야지 되는 게 많은 것이 사실이죠. 열어놓으면 열어놓을수록 활동이 많았으니까 결점이 많이 드러나니까요. 그래서 이제 콜로라도주에서도 이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하나는 오늘 아침에 그 NPR 방송이 사람들을 취재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도 하더군요. 역시 그 콜로라도주 사람이었어요. 오하이오주였던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도널드 트럼프가 참 그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일상의 대화로 표현하자면 너무 취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뭐 취하기는 뭐가 취하냐고 답변을 하더군요. 그 사람이 캔사스 같은 곳에서 온 사람도 아니고 백인이 많고 좀 점잖고 시골이 있고 하는 지역이 아니라 뉴욕 아니냐. 그 터프한 말도 빠르게 하고 터프하게 하는 뉴욕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하나의 스타일로 봐야지 된다. 그 정도로 이제 도널드 트럼프를 감싸려고 하는 여론도 있는 것이고요. 힐러리 클린턴 후보 진영에서 아무리 이 부당한 잣대로 서로 그 젠다 도널드 트럼프에게 오히려 그 굉장히 유리하다. 많은 도널드 트럼프 측에서는 언론이 다 힐러리 클린턴 편이라고 하는데도 힐러리 클린턴 후보 진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공화당이 수십 년 동안 나를 음해해왔다. 부당 공격에서 피해보기 위해서는 뭔가를 좀 이렇게 많이 오픈할 수는 없는 뭐 이런 상황 같은 것을